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2개인데요. 코스피 1개, 코스닥 1개. 1개씩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7개였었는데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한 거고요. 30일 수요일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간 점검 영상이 없고, 원래 기존에는 매주 수요일날 장중에 하는데 중간 점검 영상이 없고 1월 2일 토요일에 최종 리뷰 영상만 있을 예정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기업은 많은 분들 다 아시는 카카오입니다.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매출별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고요. 작년, 재작년 보시면 제가 플랫폼에 강조를 해놨는데 플랫폼 2년 전에 43%, 작년에 46%, 올해 무려 52%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플랫폼.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플랫폼이란 카카오톡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인 톡비즈 몇 개가 있어요. 플랫폼에 톡비즈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포털 비즈 사업. 포털비즈, 포털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카카오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앱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 모빌리티 사업이 있고, 또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페이 내년 상장 이슈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 등이 속한 여기가 이제 신사업이죠. 신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사업은 뭐냐면, 콘텐츠 부문은 뭐냐면 음악, 게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IP를 통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사업이 많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적은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3분기 누적, 작년 3분기 누적. 매출 늘어났죠?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난 폭이 훨씬 큽니다. 그쵸? 단위는 원이고요. 그냥 앞자리부터가 그냥 확 다르니까, 그쵸? 매출 늘어난 것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 폭이 훨씬 크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모빌리티, 웹툰, 테크핀 등 모든 사업부에서 거래액 및 매출 상승세가 가파르고요. 연말까지 광고주를 모집하려는 계획이 이제 1만 곳, 10,000곳이었는데 톡보드 광고가 3분기 기준으로 벌써 12,000곳을 돌파했고, 내년 말에는 톡보드 광고주 3만 곳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쪽 톡보드 광고가 수익성이 높은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케이크, 커피, 정말 그냥 홈쇼핑처럼 인터넷 포털처럼 워낙 많다 보니 선물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4분기에도 배송 상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사용하는 연령층도 확대되고 있는 건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그냥 이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면 사실 끝이죠. 뭐죠?
내년에 카카오페이는 상반기,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지는 하반기 지금 상장이 전망되고 있죠.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먼저. 보유 지분은 어떻죠? 3분기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3분기 기준으로 56.1%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33.54%, 또 카카오페이지는 63.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카카오뱅크만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1년 동안의 순이익이 137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3분기에만요. 분기 하나에 올해 3분기에만 406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쵸? 빨리 이제 상장해야 돼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카카오가 네이버와 다르게 성장해 온 것은 다 아시죠? 네이버가 자금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 내에서 신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일이 많았었다면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죠. 물론 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네이버에 비해서 계열사가 3분기 기준으로는 2배 이상 많죠. 네이버는 50개 미만, 카카오는 100개 이상. 그런데 지금 이 계열사들 3개, 카카오페이는 언제 설립됐죠? 2014년. 카카오뱅크는 언제요? 2016년. 카카오페이지는 언제요?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2013년. 설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금을 수익화할 때가 온 거죠. 수익화하자는 요구도 분명 적지 않았을 거고. 아시겠지만 증시가 호황일 때 상장해야 기업 가치도 더 많이 좋게 평가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내년에 지수 3000시대 오는데요. 코앞인데 내년에 해야죠. 해야 합니다. 할 것 같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의 드라마 뭐죠? 지금 카카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얘기해? 그럼 딱 나와야죠. 눈치코치 센스 있으신 분들은 뭐죠? 네. 경이로운 소문.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하네요. OCN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한 9%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최근에 스위트홈 때문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스위트홈 때문이에요. 근데 스위트홈 때문에 경이로운 소문이 2위로 밀려났지만 스위트홈이 나오기 전까지는 줄곧 1위였죠. 경이로운 소문. 근데 경이로운 소문의 원작 IP가 카카오 웹툰이에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웹 드라마 제작 중이죠. 카카오 참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료 콘텐츠 쪽인데 이제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3분기 기준으로 BEP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눈으로 보면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12월 중순이 지나면서는 드디어 하늘색 하늘색 60일선이 수평이나 조금씩 하락해 왔던 그 60일선이 1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방향이 이제 아예 자체가. 조정이 나와도 큰 조정은 좀 어렵지 않나. 하반 경직성이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또 일별 수급을 보시면 물론 거래량 아래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돌렸네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일별 수급만을 보셔도 그렇구나
외국인과 기관이 돌렸구나. 그리고 금융투자는 7거래일째의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61선이 돌아섰고 그런 가운데 메이저의 수급도 좋아? 그러면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뽑았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8.45%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가 거래일수가 3일밖에 없어서 이번 주 목표가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제 스윙 관점에서 보는 1차 목표가는 40만 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36만 4,5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회사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에 상장된 종합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여기 사업부를 보시면 세라미칩, 안테나, 모터, 기타 전자 역시나 앞에 있는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매출도 여기서 가장 잘 나오고요. 계열 회사로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상장 회사죠. 어떤 거요? 아모, 그린텍. 최근에 좀 상승했죠. 실적을 좀 보시면 아모텍 실적 이렇습니다. 3분기만 흑자였고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적자였죠. 3분기까지는 누적으로도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주가는 12월 넷째 주에 이처럼 신고가 나왔죠. 3분기까지 적자인데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성장 동력은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내년 MLCC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큰 듯 보입니다. MLCC 경우에는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제품 승인 및 샘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내년부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유독 3분기에는 보통 매분기 한 15억 정도의 관련 비용이 들었는데 3분기에는 샘플 공급이 많아지면서 관련 비용이 30억 원에 달했던 만큼 이제는 양산이 코앞이고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면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턴어라운드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안테나 사업부의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 말고도 이제는 중저가에도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한 주요 완성차 업체와 진행 중인 신규 안테나 부품 확대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의 기관이죠. 기관은 6월 중순부터 매수에 가담해서 8월 말 9월 초에 좀 단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12월 중순부터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1월 말부터는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다는 거죠. 그쵸? 일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은 8, 9, 10, 10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10일째. 하루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은 너무 크면 안 되겠고, 그리고 단타보다는 스윙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9월 29일 기준으로 10.61%를 보유하고 있고 L2L택 10월 7일 기준으로 10.68%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11월 30일 기준으로 13.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죠. 역시나 카카오처럼 이번 주 마지막 주가 거래일수가 3일밖에 없어서 이번 주 목표가라는 표현 자체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스윙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32,8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30일이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중간 점검 패스하고 최종 리뷰 영상만 토요일 날 12시에 업로드될 예정인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급 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매주 일요일 12시 전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